오프시즌 대규모 전력 보강을 예고한 다저스가 미러키와 트레이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현지에서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 얼마나 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달 이 가을 야구에 탈락하고 나서 이제 한동안 이 시간을 갖다가 프리드머니 이 기자회견에서 이번 오프 시즌에 대한 계획을 밝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아시다시피 올 겨울 LA 다저스의 최고 보강 포인트는 바로 선발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FA 선수들인 뭐 야마모토 그리고 스넬, 놀라 이런 FA 선수들 얘기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트레이드를 통해서 선발을 보강할 가능성도 있다. 이게 현지에서 계속 제기가 됐었어요. 그렇죠. 올 시즌에 사실은 LA 다저스가 100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선발 평균 자책점이 4.57 거기에다가 뭐 시즌 최다 이닝이 커쇼의 131.2이닝일 정도로 약점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가을 야구에서도 드러났거든요. 그렇죠. 타선이 일단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커쇼, 밀러, 린 모두 선발 투수들이 버텨주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조기에 탈락하고 말았었던 다저스였습니다. 그래요. 내년에도 다저스는 선발진 역시 있을 수 있는 선수가 드문 상황이긴 합니다. 무리를 일으키 우리아스 빠졌죠. 그리고 옵션 실행 안 한 린도 빠졌죠. 거기에 이제 만약에 잡는다고 하더라도 내년 여름 이후에나 돌아올 수 있는 커쇼까지 지금 선발진에 뭐 뷰러가 돌아와도 믿을 수 있는 선발 투수는 밀러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뭐 일단 뭐 페피엇이라던가 슈엔, 그로브, 스톤 다 지난 시즌 실험을 해본 투수들이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완전히 한 시즌을 풀로 완주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선발 투수가 없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그렇죠. 오타니를 영입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내년 시즌에는 투수로 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발 보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일단은 다저스의 현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타니 선수를 만약에 다저스가 영입을 한다고 했을 때 오타니의 이 연봉 사실 연평균 금액이 5천만 달러나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선발 대여를 영입하는 것보다는 트레이드 쪽으로 선회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들렸던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연결되는 팀은 일단 뭐 미러키입니다. 지난 10일이었죠. 디 애슬레틱의 켄 로젠탈 기자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러키가 2024 시즌은 아무래도 리빌딩을 선택할 것 같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축 선수인 코빈 번스, 뭐 윌리 아다메스, 그리고 마무리 투수인 데벤 윌리엄스에다가 크리스티안 옐리치까지, 그러니까 로스터에 있는 전원을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위스콘신주에 있는 작은 도시다 보니까 이 쓸 수 있는 페이롤에 한계가 있는데 지난 6년 동안 포스트 시즌을 도전하기 위해서 이 마켓에 비해서 돈을 많이 썼거든요.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1억 2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썼는데 이 페이롤을 유지하는 게 더 이상은 힘들다고 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거기다가 우드러프 같은 경우에도 어깨 수술 때문에 내년 복귀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제 주축 선수들의 대부분 FA가 다가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다 그냥 FA로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망주를 조금이라도 챙기는 것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는 뜻이죠. 네, 특히 이제 FA를 앞둔 선수 역시 코빈 번스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코빈 번스와 미러키가 사실은 지난 시즌을 시작하기 앞두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연봉 조정 과정에서 구단의 태도에 상처를 입었다라는 거는 뭐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번스는 1,075만 달러를 주쇼 얘기를 했는데 구단 측에서는 안 돼. 1,001만 달러만 줄게. 74만 달러 때문에 이 갈등이 시작이 된 건데 연봉 조정 과정에서 서로의 주장을 하다가 이제 이 번스가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의 원인으로 이 번스가 살짝 부진했었다는 거를 미러키가 꼽으면서 난리가 났었죠. 야, 너가 2021 시즌에 싸이 영상 받을 때처럼 던졌으면 우리 포스트 시즌 갔어.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번스가 난 던질 만큼 잘 했는데, 할 만큼 잘 했는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올 시즌 초반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짝 부진했었는데 결국에 반스가 후반기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올 시즌 꽤 준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10승 7패 평균 자책점 3.39, 살삼진도 이제 200개를 잡아내면서 여전히 리그 정상급의 활약을 펼쳐줬는데 사실 번스가 알고 보니까 또 캘리포니아 출신이기도 하고 또 토니 곤솔린의 대학 후배이기도 하고 뭐 2021 시즌 내셔널리그에서 싸이 영상 수상 경력도 있고 리그 정상급 선발 투수 지금 다저스와 딱 핏이 맞는 그런 선발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저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2년 동안 코빈 번스 트레이드를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현재 보도를 통해서 또 번스가 다저스가 굉장히 선호하는 유형의 선수인 게 압도적인 구위를 지닌 선수. 이 선수가 어떤 선수냐? 컵패스볼의 평균 구속이 95마일을 넘는 선수입니다. 거기다 위력적인 브레이킹 볼까지 갖췄기 때문에 이 다저스가 원하는 포스트 시즌에서도 믿고
쓸 수 있는 파이어볼러라는 점, 이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에는 사실 이제 FA까지 1년 남은 선수에게 이 대규모 유망주 패키지를 주는 구단들은 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뭐 유망주 패키지보다는 탑백 레벨의 선수 한 2명 정도 끼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유망주 한 명까지 덧붙여서 한 3명 정도 주는 것이 또 보통이긴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다저스의 탑 100 안에 드는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이 달튼 러싱, 그리고 마이클 부시에다가 디에고 까르타야, 닉 프라스토, 그리고 개빈 스톤이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유망주 랭킹에서 졸업을 하긴 했습니다만 유망주 시절에 탑 100 안에 드는 활약을 펼친 선수들도 제법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뭐 에미쉬안이라든지 뭐 바르가스, 페피엇, 그로보 이런 선수들이 되겠죠. 이런 여러 유망주들 중에서 몇 명을 고르느냐, 또 누구를 고르느냐가 일단 다저스 입장, 그리고 이제 미러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이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에 덧붙여서 만약에 다저스가 이 코빈 번스만 영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까지 한 번에 영입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2023 시즌 전에 아다메스와 번스를 동시에 영입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정말 많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 아다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저스가 올 시즌 내내 골머리를 앓았더니 유격수 포지션을 보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준수한 수비, 그리고 20개 이상의 홈런을 때려낼 수 있는 장타력까지 갖춘 선수인데 사실 디트로이트 때 유망주였던 아다메스를 템파베이로 데려온 단장이 바로 지금의 앤드류 프리드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덧붙여서 이제 아다메스 역시도 1년 후에 FA가 되지 않습니까? 미러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데리고 있기에 좀 부담스러운 자원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다메스와 번스를 묶어서 데려온다, 이랬을 경우에는 다저스 입장에서는 유망주를 조금 더 보태기만 하면 영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현지에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이 되는 선수 바로 개빈 럭스이기는 합니다. 럭스가 또 알고 보니까 미러키 위스콘신 출신이고 2020년에 또 시즌이 중단됐을 때 미러키에서 미러키 선수들과 또 함께 훈련한 경험도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선수단과 잘 어울리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들이 있기는 하네요.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 옐리치가 올 시즌에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워낙에 대형 계약을 맺었고 미러키가 만약에 페이로를 낮추고자 했을 때 가장 트레이드를 원하는 자원은 사실 옐리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다저스 입장에서는 옐리치를 연봉 보조를 받고 데려올 경우에는 이 다저스가 이제 오프시즌 보강의 또 다른 목표가 코너 외야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채우면서 이 옐리치의 연봉이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주는 유망주 레벨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 계약이 이 5년에 1억 3천만 달러가 남아 있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연봉 보조를 받기야 하겠지만 이 옐리치 선수가 딱 반등한 요 시점이 미러키 입장에서도 처분할 적기, 그리고 다저스도 우리 어차피 코너 영입을 해야 되는데 유망주 내주기는 싫어. 근데 조금 이제 이 페이롤도 줄이면서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다저스의 트레이드 파트너로 가장 적합한 구단이 미러키잖아요. 그랬을 때 이 프리드먼이 어떤 또 신통방통한 재주를 보여서 이 트레이드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 굉장히 관심이 현지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사실은 변죽만 올리고 실제 트레이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었는데 올 겨울에는 미러키 입장에서도 반드시 트레이드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이 사실 아무래도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쉽지 않아 보이니까 단장이라든지 아니면 감독이라든지 이제 미러키를 떠나야겠다 그렇죠. 하고 다른 팀이 또 옮겼잖아요. 이게 사실은 좌초하는 배에서 먼저 선장이 탈출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 미러키 입장에서도 이런 거를 보면서 이번 시즌은 정말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또 다저스 팬 여러분들도 많지 않으십니까? 유망주 내줘야 될 유망주들은 어느 정도가 될지 여러분들 또 패키지를 또 알아서 짜고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영상에 또 좋아요 그리고 구독까지도 많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으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